조영숙 제천시의회 의원님 모셨습니다. 최상기 제천시의회 의원님 모셨습니다. 조덕희 제천시의회 의원님 모셨습니다. 태승균 제천시 시정소통시민회 의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주 공양노력조합장님 모셨는데 아마 바쁜 일이 있으셔가지고 금방 인사만 드리고 가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김희수 전 단양 도의원님 모셨습니다. 장은봉 금성농협조합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락 전 도의원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에 계셔서 이제 인사를 드리긴 좀 그런데 오늘 그 설범식 대법원장 비서실장님이 오셨어요. 근데 아마 공직에 계시고 그래서 인사드리긴 좀 그렇다고 이제 바깥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혜권 문화원장님 오셨습니다. 정근원 민주평통 제천시 협의회장님 오셨습니다. 김승구 제천 노인복지연대 회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상 제천 한방연합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승희 의리포럼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은사님이신데 우리 이유순 전 제천 여성단체 협의회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대전에서 김지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만식 제천 불교신도 총연합회장님 오셨습니다. 제가 충청북도 학교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대한학교협회 전무님 오셨습니다. 모영원 대한학교협회 전무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설 한전 단양 노조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동 우리 제천고등학교 충동문화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권기수 전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진 도린협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분 멀리서 오셨습니다. 우리 한기달 민주당 청원지역 위원장이신데 감사합니다. 한기달 위원장님. 이규식 범죄 피해자 제천지부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웅 세계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창규 남천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호 남천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님은 아까 오셔서 인사만 드리고 이제 바쁜 일이 있어서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시장님 옆에 계신 우리 홍민, 우리 대한민국이 다 아는 종민 가수 홍민 회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들 어떠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장병선 대한 건설기계 제천 지부 건설기계 연합 제천 지부 회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선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연합 제천 지부의 또 법률 고문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영택 화물연대 충북지부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해서 좀 대리기 소개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현경석 전 문화예술위원장님이시고 지금 문화예술위원회 부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희 세무사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윤 전 한국노총 제천단양지부 의장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혹시 소개해서 우리 이영진 후보님, 이영진 우리 제천 희망발전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상 우리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훈 전 우리 민주당 사무처장님도 오셨고 고맙습니다. 오늘 정치적인 자리는 아니고 출판 기념회이기 때문에 직함을 소개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 직함이 당명이 있어도 널리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상명 원장님 오셨네요. 호주에서 하시고 이 번역 통역 쪽에 전문가이신 우리 최상명 원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제가 소개해서 누락된 분이 있더라도 일단 나중에 제가 실패를 해서 소개를 추가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 및 후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어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금규 제천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제천을 비롯한 또 전국에서 많이 와주신 장진호 변호사의 헌법재판과 한국민주주의 그리고 화물자동차의 위스타 관리에 대한 출판 기념회를 하는 이 자리죠. 오늘 북콘서트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 얘기하는 출판 기념회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장진호 변호사께 수고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 책을 찬찬히 좀 펼쳐보니까 우선 제가 시장으로서 아주 열심히 읽어야 될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지만 요새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저희 제천시의 주요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책을 제가 더 열심히 읽어서 시정에 참고해야 될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이런 좋은 시기에 이렇게 귀한 책을 우리 제천에 소개해 주시는 장진호 변호사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진호 변호사는 저하고는 아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지난 작년도 그 어려웠던 제천시장 선거 당시에 이시종 도지사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셨고, 또 우리 제천시의 이근규 시장 선거의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정말 법률적인 자문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제가 특별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와서 책을 2권 다 샀습니다. 2권 다 사서 제가 찬찬히 보고, 우리 제천 지역에는 이제 화물 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 과제가 있고 또 우리 법률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참고해서 우리 시정 발전에 좀 도움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이 헌법 정신을 지키는 것은 정말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진호 변호사께서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헌법적 가치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헌법의 한 조항마다 우리 국민과 또 많은 그 정치인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애써왔던 많은 지도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침 이 자리에는 그 영천리 이장을 지내신 최용환 전 이장도 와 계신데, 그분하고 함께했던 그런 환경 관련된 시민들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법률적 저항이 어저께부로 대법원에서 완전 승소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오늘 이 출판 기념회 아마 기쁜 마음으로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별히 헌법재판과 민주주의는 쭉 보니까 구체적인 재판 사례가 아주 잘 열거되어 있고 또 우리 사회 현상과 잘 매치해서 알기 쉽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참 이해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어서 찬찬히 한번 기회 있을 때마다 한 권씩 사가지고 가서 읽어보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또 우리 제천 지역은 이 화물 자동차가 그 어디보다 정말 많은 교통량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화물 자동차의 위스탁 관리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한 이 책도 역시 지역사회의 근로자와 또 근로자가 아닌 우리 지입차주 또는 우리 관련된 우리 시민들 모두가 함께 관심 가져야 될 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책이 제천 지역에 그동안에 있었던 그 출판기념회나 그동안에 있었던 책도 다 좋은 책이지만 이런 전문서적이 나오게 된 것이 뭐 어떤 의미에서 우리 제천의 품격을 높이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장진호 변호사의 이 책을 정말 축하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정말 귀한 그런 손님들에게 한 가지만 제가 꼭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이제 4월 13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내에서 우리나라 전역에 선거에 관련된 법률 개정 작업도 하고 있고 또 많은 관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늘 그렇습니다. 선거를 쳐다볼 때 제가 직접 선거에 참여도 해보고 또는 객관적으로 지켜볼 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나도 한번 나오게. 우리 국가 전체를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는 그런 시기가 선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시장이기 앞서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부패한 구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를 수사하거나 아니면 직권을 남용하거나 특정한 권력을 이용해서 사용에 앞장서는 그러한 정치인도 패스되어 있다. 이런 제목을 보거나 또 다른 정치 사건들에 의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국민들을 분노하고 국민들에서 피해를 입는 저희 다음 주에 콘서트 있는데 신문에 어느 지역을 원하고 전국적으로 최소한 내년 차일정 선에서는 놀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공명정대하게 지역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반듯한 유권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소망을 우리가 시장이기 때문에 선거운동도 하지 못하고 정치적 단련을 하지 못하지만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정말 미네르바의 올빼미 같은 마음으로 오늘 깨끗한 정치, 깨끗한 지도자들이 우뚝 서는 것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좋은 콘서트에 함께해 주신 분께 환영의 인사하면서 오늘 밖에는 마침 눈이 또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길이 걸을 때마다 우리보다 어렵고 힘들고 소외받은 많은 이웃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런 겨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화물 자동차의 미스터 관리
그리고 헌법재판과 한국민주주의 이런 귀한 책을 내신 장진호 교수께 감사드리면서 축하의 인사를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진호 변호사의 살아온 길을 돌아보는 영상을 보시기 전에 소개하지 못한 내비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문규 고문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비리도 오셨는데 김동식 대천시의회 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어릴 때부터 제 선배님이신 우리 손정호 법무사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제가 이제 속에서 놓쳤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영천비 매입장 폐기물 매입장이 대법원에서 이제 심리 분석의 기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 다들 인근 단양의 이름이다만 우리 제천시도 역시 또 축하해 줘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영환 영천리 전 이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님 축하드립니다. 최준시 동중총동문회선 회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수 제천 동중학교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병채 우리 장애인 택시 회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신재순 건설기계연합 제천지회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진호 변호사의 가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범님, 남미라 여사님, 큰딸 민주양, 아들 근용군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큰 따님의 축하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입니다. 우리 둘째 딸은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못 왔습니다. 큰 따님의 축하 꽃다발 전달하겠습니다.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안아줘야죠. 아유. 가부장적인 미술대학 다니는 미대생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비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서 한 분을 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성범 전 교육장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소개 안 하는 거니까 안 하는 거야.
우리가 전공이 싶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동네에서 전공 잘 남친 중학교 나는 동생이 우리 때는 그렇지. 아프지 마.
다시 한번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청 인사 두 분과 대담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실 두 번째 빠뜨린 분이 있어서 네.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저 남영규 제천 동중학교 총동문 회장님 오셨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부회장인데 이렇게 모시지를 못해서. 그리고 우리 저 사랑하는 내가 가장 아끼는 저 친구인데 우리 수산면 오태리 이장 영철이 왔습니다. 김영철 이장님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아끼는 우리 저 요한복 이 친구가 작년에 이제 청주 가경동에서 동해원에 출마를 했는데 아깝게 한 1000km 차이로 이제 낙선을 했던 우리 저 정동현 후보 우리 요한복 친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이제 다 하셨나요? 함께 많은 말씀을 나누실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기 대학원장님은 미국 조지아 대학 통계학 석사, 루이빌 대학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현재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이시면서 건국대 글로벌 캠퍼스 대학원장으로 계시며 전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한국정책과학협회 회장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지역개발, 경영 전략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성준 앵커님은 한국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시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셨으며 현재 JTBC 아나운서 팀장으로 계시면서 아침엔 정치 토크 뉴스 현장, 시청자의회, 웃어라 대한민국, 진실추적자, 탐사코드, 박성준의 직격 토론에서 앵커를 활약하셨고 현재는 뉴스 현장의 앵커를 맡고 계십니다. 박성준 앵커님은 한국의 미래 전략에 대한 책을 내고 많은 논문들을 학술지에 발표하시고 최근에도 정치 언어의 품격이라는 책을 출간하실 예정일 정도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분 모두 장준호 변호사의 오랜 친분을 유지하는 분들인데 오늘 초대에 기꺼이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영기 대학원장님과 박성준 앵커님 두 분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 길을 오셔가지고 볼륨을 올리면 돼요. 우리 한 분은 대학원장님이시고 한 분은 이제 JTBC 앵커이신데 간단하게 본인 소개부터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고 저 앵커님부터 네, 반갑습니다. 저는 JTBC에서 요즘 오후 2시 40분부터요, 1시간 한 10분 정도 하는 뉴스 현장이라고 하는 정치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JTBC 앵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방송국의 뉴스 앵커를 떠나서 장준호 변호사님과 한 12, 13년 이렇게 깊은 인연을 맺어왔어요. 저도 방송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여러 이제 부족한 면들이 많아서 공부를 좀 시작을 했었는데 성균관 대학교 이제 대학원에서 정치학 공부를 할 때 이 장 변호사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4년 이 당시에 만나서 쭉 만났는데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여러 면에 있지만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세상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또 장 변호사님께서 한국에 대한 어떤 깊은 애정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좀 실현하고자 하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책을 담았고 또 앞으로 그런 대장정의 길에 나섰는데
오늘 또 콘서트를 한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 제가 꼭 참석해야 된다고 제가 간곡하게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 또 오늘 오셔서 이 자리가 더욱더 빛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예전에 충주 캠퍼스라고 했었습니다. 이 글로컬 캠퍼스가 조금 글로벌 플러스 로컬인데 의미는 참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설들이 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충주에 와서 산 지가 한 20여 년 됐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쭉 공부만 하다가, 그래서 저는 박 앵커님이나 장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이 사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학교에서만 계속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있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 장 변호사하고 만나게 돼서 대화를 많이 나누고, 특히 이 한국 사회에 안고 있는 문제라든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도 같이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이 생각이 상당히 많이 일치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둘이서 아주 친구 관계를 지금까지 쭉 유지를 해왔습니다. 마침 며칠 전에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저는 축하한다고 그냥 단순하게 인사를 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좀 귀한 자리에서 저보고 뭘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오자지만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대화를 같이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당기면 줌이 되고. 박성준 앵커님 말이 저를 이제 2003년도에 아마 3년인가 4년도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때 만났는데 우리 김해구가 저는 회구라고 부릅니다만은 저하고 친구입니다. 그래서 같이 박사과정을 다녔죠, 그죠? 예, 맞습니다. 같이 다녔는데 박영근님이 가장 먼저 학위를 받으시고 저는 그 다음에 받고 회구는 아직도 학위를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요?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김해구 선배가 그때 뵙고 쭉 안 봐서 동정을 잘 모르거든요. 아마 청와대 쪽에 있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못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장 변호사님하고 저랑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그랬는데, 특히 이 한국 사회의 어떤 문제, 특히 정치와 관련된 그런 우리가 이제 속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님께 우선 출판을 한꺼번에 책 2권을 출판하시게 된 것을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1년에 책 2권을 낸다는 것은 사실 좀 무리 아닙니까? 어떻게 내셨는지 참 열정이 참 대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 어떤 의혹을 좀 가지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1년에 책을 2권을 낸다는 게 사실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2011년도에 이제 처음에 제가 박사 논문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논문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계신 정재황 교수님하고 또 연세대학교 지역학협동대학원에 계신 이제 박명민 교수님이, 특히 이제 박명민 교수님은 한국전쟁의 아주 권위자십니다. 이제 한국전쟁에 보통 이 3대 권위자, 세계 3대 권위자 이러면 미국의 브루스 커밍스, 그 다음에 일본의 동경대 와다 하루키, 그 다음에 한국의 박명민 교수를 이렇게 꼽을 정도인데, 그분이 이제 한번 이 헌법 정치에 관해서 이제 관심이 또 있으셔가지고 책을 한번 내는 게 어떻겠냐 이래가지고 2011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국내외 서적들 다 저거하고 외국도 나갔다 오고
뭐 국회 도서관, 뭐 각 대학 도서관 뭐 있는 자료들을 다 모아서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출판을 뭐 여러 출판사를 또 알아봐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여의치 않고 하다가 몇 년이 흘렀는데 마침 이제 올해 그게 출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화물연대 어영택 국장님도 계시지만 화물연대와는 또 제가 또 오랫동안 화물자동차, 지화물자동차들의 법률 문제를 소송 내외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많이 제가 이제 대리인으로서 또는 뭐 조언자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오랫동안 이제 책을 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게 올해 이제 책을 나오다 보니까 두 권이 같은 해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 두 권 책의 한 권은 헌법재판 그리고 민주주의, 또 한 권은 화물자동차. 상당히 듣기에도 전혀 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각각 책들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헌법재판이란 말이 상당히 일반 분들한테는 좀 굉장히 생소하고 어쩌다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어야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사실 그런 영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헌법재판이 가장 주목을 끌었던 거는 2004년이겠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그 다음에 소위 가장 법학계나 정치학계에서 이제 헌법재판에서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신행정 수도 법안입니다. 신행정 수도 위헌 결정인데요.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2004년도에 신행정 수도 위헌 결정이 나면서 내용은 잘 아시죠, 그죠? 수도는 관습헌법이고, 그래서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일종의 관습헌법이기 때문에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면은 헌법 위반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행정 수도 법안이 국회 만장일치가 아니고 상당한 다수의 지지로다가 통과가 됐는데 결국은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 시기 2004년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 법학자들뿐만이 아니고 법학자들이야 뭐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당연히 관심의 영역이고 뭐 연구하는 영역이지만 정치학자들이 이제 헌법재판에 관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헌법재판에 관한 뭐 정치학의 연구는 거의 불모지 상태였는데 특히 이런 관점에서 이제 민주적인 정당성이 있느냐, 과연 뭐 헌법재판관 9사람이 오늘 뭐 대법원장 비서실장님도 밖에 계십니다. 지금 들어오지 못하셨습니다. 이게 근데 이 대통령이 3사람,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장이 3사람, 그 다음에 국회가 또 3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그 9사람을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누구도 우리 국민이 헌법재판관을 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리 민주주의 대의정치하에서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만든 정책 결정이나 입법을 무효화시키고 위헌으로 만들어서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 당신들이 무슨 민주적인 정당성이 있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민주적인 우리가 선출해서 우리의 투표로 선출해서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정책 결정이나 입법을 어떻게 헌법재판관들이 그걸 갖다가 위헌 결정에서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의 헌법재판이 이 최고재판소에서 합니다만 굉장히 약합니다만 오랫동안 노예제 문제라든가 독일에서도 최근에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위헌정당 해산 심판들이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소위 말해서 신나치당에 관한 이제 위헌정당 해산 여부였었고, 하나는 독일 다른 당에 대한 여부였었는데, 그 정치적인 관심들이 상당히 독일 내부에서도 고조되고 전체적인 비판과 여러 견해들이 나왔었습니다.